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원희룡 참전으로 4파전.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죠. 네,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외에 원희룡 전 장관 참전으로 일단 4파전이 그려지게 됐어요. 예. 앞서서 안철수, 김재섭 두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마지막으로 유승민 전 의원까지 나설지는 주말 상황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겁니까? 네, 아직 안 나간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원희룡 전 장관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자들한테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출마를 결심했고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친윤이라는 얘기죠. 어제 가장 주목됐던 키워드가 그 당정이 한마음 한뜻. 네. 한마음 한뜻이라는 키워드가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어요. 네, 이걸 보고 사실 당내에서는 뜨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친윤 세력이 나경원 의원으로 교통정리됐다라고 이해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네. 뭐지? 원희룡 장관이 윤심이랑 좀 교감이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용산과. 라는, 네. 물론 이제 사실은 교감 없이 혼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하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친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마음을 얻었던 거 아니냐. 사실은 그걸 드러내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도 제가 어제 취재하다 듣긴 했는데 이건 확인이 안 돼서 방송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일단 출렁판이 흔들리게 됐어요. 그렇죠. 엊그제까지는 뭐 어대한 한동훈 대 친윤의 지지를 얻은 나경원 뭐 이런 구도였는데 조금 복잡하게 됐죠. 예. 친윤표가 나경원, 원희룡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생긴 겁니다. 요거를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전혀 몰랐대요. 아, 나경원 의원 몰랐대요? 네,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소식 몰랐대요? 네, 측근한테 물어봤는데 친윤이라는 사람들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원보이스가 아닌 것 같다. 아, 원보이스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친윤이 분화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오전까지도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캠프에 사람을 일단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뭐 물론 출마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꺾이게 되면 정치 계속 못합니다. 라는 게 측근의 말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정도면은 워낙 인지도가 깡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걸로 다 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깡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얘기죠. 네.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어대한 기류의 변화가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지율이 워낙 한동훈 위원장 쪽이 높기 때문에 유력한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앞으로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어대한이란 말 자체는 조금 이제 약화됐다, 흔들리게 됐다. 왜냐하면 이렇게 출마 과정에서 친윤이 나경원으로 뭐 정리됐냐, 아니면 뭐 윤심이 원희룡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옴으로써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비윤 쪽 포지션이라는 건 좀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친윤인지 비윤인지 좀 애매하게 전략적 모호성 띠면서 좀 당원들을 헷갈리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어제 굳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했던 거 홍보했잖아요. 그걸 뭐 기자들한테 알렸다면서요. 그치? 네. 캠프에서. 정광재 대변인이 알렸는데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뭐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격려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굳이 홍보한 게 당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좀 불안한 입지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윤심이 지난 전당대 때는 뭐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앞으로 되게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원내 의원들 통해서 어느 정도의 조직을 결집시킬 수는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윤심이 예전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낼지 아니면 드러난다면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로 갈지 아직은 좀 지켜볼 문제고요. 네. 아마 상황을 보다가 둘 중에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 몰아줄 수도 있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 또 하나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발표한 게 23일 일요일 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겠다. 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의도 대산 빌딩에 캠프를 차렸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러닝메이트는 이제 장동혁, 박정훈 뭐 두 사람 정도가 일단 언급이 되는데 장동혁, 박정훈 의원입니까? 네, 두 사람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갈 수 있다라고 정도 언급이 되고 있고 주진우 의원 같은 찐윤 출신들의 결합 여부까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출마 선언에서
최상병 특검 얘기에 대한 그 입장을 출마 선언에 담을 거다라고 담는데요? 이미 장동혁 그 전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출마 선언에 이 얘기가 어떻게 담길지 그게 앞으로의 한동훈 위원장의 포지셔닝에 있어서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 모두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변한다, 뭐 답변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출마 선언문 자체에다 입장을 네, 담는다고요? 담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순봉 기자. 어제 네.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소식이 저희 생방송 하고 있는데 전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래고 뭐 패널들도 깜짝 놀래고 이랬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전부터 친윤 후보가 딱히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방송에서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당시 중간쯤 갔을 때는 좀 가능성이 없었던 게 그 나경원 의원으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등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흐름은 처음에는 친윤 내지는 뭐 반한이라고 할까요? 반한동훈 쪽 세력들이 나경원 의원한테 몰렸던 게 사실인데 네. 그 다음에 조율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비윤인데 친윤인 후보를 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본질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예전에 지난번에 전당대회 나왔을 때 소위 말하는 연판장 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했다라는 건 뭐 여의도에서 다 아는 얘기거든요. 초선 연반장 사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친윤 그룹의 대부분들은 그 연판장 사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표면적으로는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그런 화해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구원이 남아 의구심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저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아니 그 원희룡 전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진짜 친윤 인물을 좀 내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원희룡 제가 화요일에 유상범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유상범 의원이 원희룡 전 장관은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듯한 뉘앙스로 그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고 친윤이 이거 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엊그제 일이에요. 질문 드렸더니 유상범 의원이 재밌는 얘기네요. 껄껄껄껄 이런 반응. 안 나온다는 게 팩트로 확인된 게 없다. 팩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나경원 의원으로 모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풍기는 인터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그 흐름이랑 똑같이 읽었던 게 그 원희룡 전 장관 쪽 사람들한테 이제 어제 쭉 연락을 돌려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논의들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측근들 중에 제가 들었던 상당수는 많이 말렸다 그래요.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나갔다가 그 소위 말하는 친윤 딱지가 붙게 되고 그다음에 혹시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럼 제 질문. 불과 화요일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목 아침이니까 수 하루네요. 화수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친윤계를 넘어서는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어떤 직접 러브콜이라든지 뭐 권유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원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들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루트로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들은 들렸고 그런데 확인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제 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거 확인 안 될 거다. 그래서 왜 확인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그 말씀하신 그런 접촉들에 대해서 왜 확인을 안 해주냐면은 지금 친윤 포지션을 처음에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할 때는 이제 문자에는 담긴 했지만 앞으로는 친윤 포지션을 강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뭐가 확인됐느냐를 보면은 아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해줬던 것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전화했다. 통화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줬잖아요. 격려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부 이제 기자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물론 기자 개인의 역량이 있어가지고 너무 친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그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 자체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친윤 포지션을 조금 가져오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완전한 친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거나 나쁜 건 아니야.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싶은 거고.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당심이 8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완전한 친윤 포지션을 취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친윤 후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앞으로 좀 이어질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4파전으로 좀 음. 보이잖아요. 그 4명 중에 1명, 윤상현 의원 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잠시 후에 직접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죠. 그리고 이 결선 예. 투표 관련된 것도 좀 하나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예. 지금 이제 그 양쪽의 전략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쪽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선 투표 없이 이길 것 같다. 즉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바로 가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 캠프 얘기인 거 아니에요? 모든 뭐 캠프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뭐 나경원 네. 의원이나 아니면 원희룡 전 장관 쪽 얘기를 뭐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 얘기들을 들어보면 전략력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이 될 때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꺾고 그다음에 그 힘을 받아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긴다.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도 그 원희룡 전 장관을 꺾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긴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어대한이라고 하는 그 전망 이런 것들이 일부는 좀 이제 양쪽 캠프에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가지만 짧게요. 예.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예. 시사저널 단독 보도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6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야, 우리 예상이 맞네.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저 내용인데 아마 김광일 기자도 그랬을 텐데 네, 저걸 이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노력을 했었거든요. 만났군요. 저도 밤새 대통령과 전화를 만났군요. 돌렸는데 확인은 못했는데 기사가 나왔네요. 6월 19일이면 엊그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죠. 네, 네. 제가 유상범의원하고 화요일에 통화했거든요. 화요일까지만 해도 원희룡 장관은 안 나가는 거였던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가 좀 됩니다. 잠시 후 윤상현 의원 인터뷰하고요. 다음으로 가죠. 최상병 특검 청문회.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입법 청문회고요. 네. 이게 엊그제 전해드렸던 일정인데 이게 오늘이에요. 네. 여당은 불참하고 민주당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종섭, 유재은, 임성근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오고 또 하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까지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좀 오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이 좀 꼽기가 어려운데 어제 민주당을 취재해 보니까 다들 핵심 포인트를 잡는데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전선이 넓고 이미 여기저기서 팠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은 건데 다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세 가지. 첫째, 최상병의 순직 경위, 그러니까 무리한 수색을 누가 지시했는지. 둘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뭐에다가 경로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요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아요. 참고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오늘 되게 길어질 것 같은 게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게 기자들이 이게 요 청문회 워딩을 치는 당번을 좀 아름아름 정했는데 네. 새벽 2시까지 순번을 정해놨더라고요. 자정을 넘어서 가야 끝날 것 차수 같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요 청문회 특징이 워낙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체크, 일종의 대질 신문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주목되는 그 지점이 네. 경로설 전달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누가 어떻게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랑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했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종섭, 유재은 두 사람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에 뭐 누구누구 수사 운동안됨 뭐 이렇게 써놨던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걸 이종섭 말을 듣고 쓴 건지 유재은 말을 듣고 쓴 건지가 아직 안 가려졌거든요. 예. 근데 두 사람은 또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예. 이 청문회에서 대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동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종섭, 유재현 뭐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국회에 출석했었잖아요. 네. 그때 뭐 나는 대통령이랑 통화한 적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 영상이 오늘 아마 상영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현안질이었기 때문에 위증선서도 안 했어서 뭐 그거 뭐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걸로 바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청문회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위증선서하고 거짓말하면 고발, 뭐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네. 해놓은 얘기는 있는데 이번에 거짓말하지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젯밤에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최상병 청문회 관련해서 논의한 거다라고들까지만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다뤄졌을 얘기가 이재명 대표 사퇴 얘기가 있었을 거다라고 모두 주목을 했었거든요. 대표직 사퇴를 사실은 오늘 한다는 얘기들이 막 계속 있었잖아요. 네. 오늘 하고 연임 도전 선언한다. 근데 이제 대표직을 가진 채 연임 도전 선언한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대표직을 사퇴 먼저 하고 연임 도전 선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얘기가 분명히 어제 있었을 걸로 모두들 예측을 했던 거였고 오늘 그래서 사퇴가 있을지 없을지 요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청문회가 민주당한테 사실은 좀 유리한 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직접 들어가진 않지만 지휘하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사퇴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거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참여 안 하는 건가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만 있는 청문회군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까지 같이. 자, 박순봉 기자 어떻게 네. 보세요? 관전 포인트. 네, 일단 그 법사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좀 짚어보면 국민의힘 예. 어제 국민의힘의 법사위 쪽이 뭐 관계자한테 저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뭐 들어갈 거냐, 뭐 항의라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들은 애초에 법사위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정 자체를 그냥 민주당 주도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임위에 배정됐다라는 생각 자체를 국민의힘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강제 배정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소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임위 차원의 대응도 거의 없을 걸로 그렇게 좀 일단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쟁점은 그 김광희 기자가 대부분 짚었으니까 이제 지난해 8월 2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뭐 이종섭 전 장관하고 뭐 차관들 통화했던 그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추궁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향후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보면 이미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저도 확인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최상병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출 발언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뭐 파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답변들은 다 좀 예측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쟁점이 있느냐면은 그 자료는 거의 좀 받질 못했다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 쪽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좀 들려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제보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제보가 많이 네, 들어온다? 민주당 쪽이에요. 그래서 그 제보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여야 모두 좀 평가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민주당의 어제 뭐 핵심 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뭐 혹시라도 이게 뭐 맹탕 청문회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이슈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호재라고 본다. 그리고 이걸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보는 어떻느냐 많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만 법사위원장 표정은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문회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어떤 제보가 들어오느냐 여기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동행 명령은 못하더라도 고발 같은 것들은 할 수 있고 게다가 지금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분리도 돼 있고 뭐 그냥 상임위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최상병 문제 자체가 부각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안건 자체가 여권에 불리하다 이런 인식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일단 나온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했는데 어떤 증인이 나오길래 그러나 봤더니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그리고 이용민 당시 7대대장, 그리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까지 나온다는 거. 오전 10시 시작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이슈 짧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스팸 문자 폭증 이유 있었다. 스팸 문자가 저도 요새 별의별 게 안 보이던 게 많이 와요. 뭐 증권 뭐 실패하지 않는 증권 투자 이러면서 빨리 뭐 어디 참여하라고 오고 어제는 뭘 받았냐면 하루 14만 원 주는 알바가 있는데 상담 받아라 뭐 이런 거 받았어요. 일단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게 수치로도 확인이 돼요. 네. 작년에 방통위에 신고된 것만 거의 한 3억 건이라고 해요. 원래 매년 한 4천만 건 정도가 이제 됐는데 한 10배 정도 늘은 거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를 했는데 네.
돈 받고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주는 위탁업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 쓰는 그런 위탁업체 있잖아요. 예. 그 위탁업체 수십 곳이 최근에 해킹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 그럼 그 위탁 업체들은 정식으로 정보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딱 필요한 거에만 써야 되는데 보험이면 보험 뭐 써야 되는데 여기가 해킹을 당해버린 거예요? 거기 위탁업체가 문자 보내는 그 시스템에 해킹하는 쪽에서 침투를 해서 이 위탁업체 모르게 보내버린 거예요. 세상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피싱 문자가 대량 보내진 걸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진흥원이랑 같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 어쩐지. 저같이 요새 안 보이던 거 많이 받으시죠, 두 분도? 저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너무 받아요. 많이 와요. 거의 근데 번호가 반 공개돼 있어가지고 근데 예전부터 많이 받았어요. 할 말이 없네요. 아니 더 늘어난 게 사실이죠. 지금은. 사실이에요. 저는 스팸인지 알지만 이거 모르는 어르신들이 괜히 눌렀다가 어디 엮일까봐 이게 참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거기 나와 있는 인터넷 링크는 절대 누르시면 안 절대 됩니다. 누르시면 안 된대요, 여러분. 알바 하루에 14만 원 뭐 편합니다. 집에서 하세요. 이런 거 다 뻥입니다. 큰일 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